상속세,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특히 배우자, 즉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정이라면 정말 희소식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세법이 허용하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이 둘을 합쳐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공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전 사례에서 수억 원이 갈리는 결정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기한이 뭔지 수치로 정확히 짚어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 제2억 원의 자녀 수, 나이, 장애 여부 등을 따져서 인적공제를 따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또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복잡한 계산 없이 통으로 5억 원을 빼주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잡한 절차 없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한 번에 뺀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는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경우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괄공제는 자녀 수, 나이, 장애 여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서 무조건 5억 원을 빼주는, 말하자면 기본 방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를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상속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의 구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최소 공제인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무조건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발생했는데 배우자가 법적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고 해도 최소 5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카드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부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 공제인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이상을 상속받고 그 금액이 법정 상속분 이내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이란 민법이 정한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약 60%가 됩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라면 약 43%가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지분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는 이 법정 상속분 이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은 30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점은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 방패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빼고 배우자 상속공제로 또 5억 원을 뺍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니까요. 총 공제가 10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9억 원에서 10억 원을 뺀다는 것은 마이너스 1억 원이 되는데 이는 0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 미만이고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약 15억 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자녀 2명이 나눠 가집니다. 첫 번째 경우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전액인 1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봅시다. 배우자 공제는 15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15억 원이고 이것이 법정 상속분 이내니까요.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총 공제가 20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35억 원에서 20억 원을 뺀 15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약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배우자가 5억 원만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배우자가 나중에 또 상속하면 이중으로 낼 테니 지금은 배우자 몫을 줄이자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이니까요. 일괄공제는 역시 5억 원입니다. 총 공제가 10억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35억 원에서 10억 원을 뺀 25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약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몫을 10억 원 줄였더니 세금이 4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확히는 4억 원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손실입니다. 10억 원의 상속 구조 변화가
곧바로 4억 원의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이번에 어머니 몫을 줄이자는 생각이 지금 당장 4억 원을 더 내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손해입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 지금 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줄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현금 흐름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4억 원을 더 내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 나중에 절세하는 것보다 지금 절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2차 상속, 즉 배우자가 사망할 때의 세부담은 그때 다시 절세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지원하거나 금융자산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상속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초과로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그 이후 9개월 이내, 총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실제 등기나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으로 강제 제한됩니다. 협의 분할이 끝났더라도 등기나 명예 이전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끝내세요. 둘째,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예 이전을 완료하세요. 기한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가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자산은 계좌와 주식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분할 기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6개월 안에, 명의 이전은 15개월 안에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1997년 이후 28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속세 공제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을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생겼을까요?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10억 원이 정말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대부분 10억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를 내게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서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추진 중인 주요 개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공제입니다.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데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제출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자녀 2명이라면 1억 원이 공제되는 거죠. 자녀가 1명이라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 일괄 공제입니다. 현재 5억 원인데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의원 발의안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므로 의결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입니다. 현재 30억 원인데 유지할지 조정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발의되고 추진 중인 안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보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현행법, 즉 일괄공 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발생한다면 현행법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통과 여부에 따라 절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세법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2차 상속, 즉 배우자가 사망할 때의 세부담도 고려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봅시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배분 원칙이 다릅니다. 금융자산, 예를 들어 예금이나 주식이라면 배우자에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의 변경 절차가 간단해서 분할 기한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는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되고 주식도 계좌 이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15개월이라는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높아서 추후에 배우자가 자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하기도 편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 사업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때 금융자산은 소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 중에 자녀 지원이나 생활소비로 금융자산을 다 써버리면 2차 상속 때 상속 대상 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자녀에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1차 상속에서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2차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일수록 자녀에게 먼저 이전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시세가 오를 아파트라면 지금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절세 스킬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자산으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연대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금융자산을 받아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 부담을 덜어주는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자녀는 상속세를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걸로 받아들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상속 설계의 힘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한도 이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명예이전을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가 인정됩니다.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최적 전략입니다. 상속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절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